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정원을 연출한 박선주입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앞에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이라 무척 떨리는데요. 저희 영화를 굉장히 힘들게 오랜 시간 준비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 자리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에서 정원 역을 맡았던 함오연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자리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도 되고 조금 이제 설레기도 하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정원에서 상호 역할을 맡은 전석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도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한 질문 하나 남길게요. 일단 감독님은 이 영화의 처음 연출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배우님들은 이제 처음 이제 아마 시나리오 혹은 이야기로 들으셨을 텐데 이 인물을 만났던 첫 인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꽤 오래 전이에요. 그때는 장편을 하기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단편으로 먼저 촬영을 했고 이어서 이렇게 비밀의 정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시작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넷으로 어떤 기사를 본 것이 좀 계기가 됐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10년 만에 DNA 대조로 범인이 붙잡혔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아주 짧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30대 초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은 굉장히 다른 삶을 보통 살아가잖아요. 그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 그 인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기쁘기만 할까? 어쩌면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사건 이후에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게 이제 단편 비밀의 정원 이전에 단편 미열을 통해서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단편 미열이 이제 장편화한 게 비밀의 정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는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자체가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흥미를 조금 느끼기도 했는데 영화가 이제 편집이 다 되고 이제 완성본을 보았을 때 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감독님이랑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고 나서 사실은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은 배우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사실 선주한테 박선주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왜냐면은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했었을 때 더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인모인데요. 전석호 배우에게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박선조 감독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비밀의 정원인데 사실은
가든이라는 정원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무가 주된 거였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픽업을 했으며 그 나무의 차관은 어떻게 했고 헌팅은 어떻게 했는지, 원래부터 그 나무를 알고 있었는지, 그 나무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사를 본 것과 연결의 구도가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본 수천 편의 영화 가운데서 가장 호흡이 느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 바닷가에서의 그 사건을 알고 난 뒤부터는 여성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느린 호흡을 하게 된 이유, 그 나무를 택하게 된 이유, 나무라고 하지 않고 비밀의 정원이라고 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전석호 씨는 어릴 때부터 제가 연기하는 걸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연기 가운데 가장 뭐랄까 캐릭터에 너무나 딱 들어맞아서 어떻게 저런 남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롤모델 같은 것을 주어서 오늘 너무 고맙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외국 남자들은 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한국 남자들한테는 사실상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감독님은 또 특히 여성이에요. 어떻게 그걸 본인의 캐릭터로, 특히 좋았던 대사는 데려다 줄까? 간다? 라고 했던 그 짧은 대사에서 배우 전석호가 이 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가 저는 그대로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의 느린 호흡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었던 지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영화는 결국에는 관객분들께 선보여야 되고 관객분들이 보시기 어느 정도 좀 편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린 호흡을 선택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정원이가 치유하는 과정, 이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그것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이를 천천히 따라가 주고자 이렇게 좀 느린 호흡으로 연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비밀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정하기 전에 주인공의 이름을 먼저 정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어떤 생명력을 정원이라는 캐릭터에 좀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스스로 치유하는 어떤 능력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단단함, 강인함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중에 발현이 돼서 용기를 내서 치유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정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와 어떤 물이나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그 나무를 선택한 것은 근데 또 어떤 숲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공간과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영화는 전반적으로 좀 일상을 그리는 것을 제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어디든 거닐다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숲으로 들어가야지 저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굉장히 우연적으로 저희 제작팀에서 저 공간을 발견을 해줬고, 저는 보자마자 바로 이 공간이다 라는 것이 사실 좀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이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커다란 나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가 이것을 밀어내는 힘도 사실은 굉장히 안에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커다란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상호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 기자간담회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한 4년이라는 시간, 단편부터 시작해서 사실 수많은 스태프하고 그리고 배우분들 하고 조금 같이 지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바뀌어가는 시나리오 속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인물이 어땠으면 좋겠다를 저 혼자 만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 배우와 감독과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인물을 연기하면서 뭐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탄생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또 질문 남길게요. 이 작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단편 영화 미어를 장편화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더불어 단편의 인물을 주인공을 했던 두 분이 같이 또 장편에서 주인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왜 같은 배우와 이렇게 장편을 하는 것을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단편을 만들 때 처음부터 기획했던 장편인지, 아니면 뭔가 단편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장편화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밀의 정원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그 단편 미열 속에 존재하는 그 두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 두 캐릭터의 얼굴이 저였고 한우영 배우였고, 제가 계속 그 스틸 사진도 보고 그 단편 영화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 두 분의 어떤 모습, 말하는 어떤 대사나 행동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편으로 이제 시나리오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영화를 이제 정말 찍게 됐을 때 다른 얼굴이 이렇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꼭 이 두 분이 다시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계속 강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단편에서 이제 장편으로 넘어올 때 그 전부터 사실 이거는 장편으로 나는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이거를 동어반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어를 찍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열은 두 부부의 관계에 관한 영화였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어떤 깊이에는 크게 이렇게 다가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밀의 정원으로 확장을 시킬 때는 정원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뭐 피해자의 상처는 씻기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어떤 그 내면에 좀 집중을 해서 그것을 좀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다시 이 인물들을 연기했던 배우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고민하는 방향이었는지, 뭔가 연장선이 있었는지, 비밀의 정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고민한 지점도 있었는데, 일단 미열이랑 비밀의 정원이랑 가장 이제 크게 좀 드러나는 부분은 미열에서는 이제 저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밀의 정원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군 자체도 좀 많이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 상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열에서는 요리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수로 나오고, 정원은 이제 미열에서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화 작가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영 강사로 조금 더 두 부부가 좀 더 활동적인 직업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군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른 인물을 그려줬지만 사실은 미열부터 시작해서 박선주 감독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우고 싶다는 건 사실 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오브제들도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실 직업이 달라지고 해서 많은 혼돈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자 던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했기 때문에 뭐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또 프레스킷 보시면 거기에 남았던 질문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작품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좀 가벼운 분위기로 그 배우분들이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배우분들하고 협업하면서 있었던 좀 즐거웠던 기억, 아니면 좀 힘들었던 기억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폭로 아닌 폭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혜원 배우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박성주 감독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뭐랄까 무기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집중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 예, 그리고 자기 색깔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좀 적어도 이제 마찰이 있었죠. 예, 저는 뭐 좀 더 훨씬 더 라이트하게 가면 어떻겠냐. 근데 박선주 감독님은 아니다, 진중해라, 뭐 해갖고 촬영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오빠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더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연 배우님은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일단은 촬영 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단편 미열에서 계셨던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비밀의 정원에서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지금 계속 수영장 씬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아, 그런가요? 수영장 장면을 저희가 한 이틀, 3일 많이 찍었었죠. 그때 거의 하루 종일 수영장 안에 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물 안에 이제 온도,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물속에서 촬영하기 힘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끈끈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수영장 씬이 생각이 났나 보네요. 네. 그러면 네. 그 정성호 배우께서 아까 뭐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오해의 발언을 하셨는데 너무 당혹스럽네요. 저는 충분히 할 말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정석호 배우는 항상 현장에서 좀 뭐랄까 굉장히 그 본인의 역할에 집중을 하면서도 항상 그 같이 상대 역으로 나오고 있는 한혜원 배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정석호 배우가 많이 채워준 것이 굉장히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쫓기는 어떤 상황들, 시간에 쫓기거나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순간에 그것들을 좀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우리 그거 포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힘을 얻어서 그런 씬들을 좀 완성을 좀 그 씬의 디테일을 완성해 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혜원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씬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게 전체 회차에서 한 회차인가 제외하고 다 나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체력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현장에서 그래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잖아요. 그리고 감정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밖에서는 이제 촬영 전에는 되게 밝으시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지 않나 재밌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 정도 있으시면 더 받고, 아니면 저희가 마무리 질문하려고 합니다. 있으실까요? 네, 그럼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석구 배우님하고 한혜연 배우님이 다 이 영화에 같이 출연하셨던 분들 캐스팅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석구 배우님께서 유재명 배우, 염혜란 배우와의 케미는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혜연 배우님은 정다은 배우님 케미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오민혜 배우님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어떤 케미가 있으셨는지 각각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명 형이랑 혜란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적 친분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배우와 같이 연기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선배님들께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감독님 역시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좋은 역할을 선사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형은 형이고 누나는 누나였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정다은 배우랑은 제가 단편 여름밤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정다은 배우가 중학생이었고, 지금 비밀의 정원을 촬영할 당시에는 정다은 배우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보하면서 저는 이제 다은 배우가 키가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는 걸 보고, 아, 시간도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하고, 다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엽고 너무 착한 그런 동생이자 동료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캐스팅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염혜란 선배님과 유재명 선배님께서 그 배역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들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캐릭터가 사실 잘 잡히지 않았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전석구 배우가 지나가는 말로 재명이 형이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예 다른 느낌의 이모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말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우랑 이모부가 조금 닮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들면서, 그래서 창섭이라는 그 인물을 조금 상우랑 좀 비슷한 그 장난기 있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나가게 되면서 인물이 좀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혜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모 역할에 대한 고민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배우를 찾기 위해서 여러 영화들을 보다가 혜란 선배님이 아주 예전에 출연하셨던 굉장히 단역으로 나오셨던 영화였는데, 딱 씬에서 굉장히 그 씬을 쟁취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딱 장면 보자마자 우리 이모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워낙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촬영할 때도. 지금도 물론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사실 부탁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돼서, 사실 이제 두 분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시나리오를 드리기 전에 두 분들을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엄청 고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캐릭터가 정말 완성이 됐던 것 같고, 다은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백지같이 정말 순수하고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 받아들이는 그 습득력에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현장에서 너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민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 미열 때부터 같이 엄마의 역할로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밀의 정원까지 넘어왔어요. 민혜 선배님께서도 역할은 지금 비중은 크지 않으시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저와 몇 번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떨까? 라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조금 더 수월했고, 그래서 비중은 작지만 인상 깊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개봉하고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주실 관객분들한테 좀 어떤 간단한 관람 팁 이런 걸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강요하지 않는 영화라서 조금 선한 위로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구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이 저희 영화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관람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객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영화를 이제 보지 않으시고 이전에 만약에 신호비나 이런 정보들을 보셨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어떤 그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다가서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겁기만 할 것 같고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영화는 사실 그런 아픔을 물론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치유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 좀 따뜻한 어떤 감정, 따뜻한 마음, 어떤 작은 위로를 안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연출을 할 때 꼭 특정한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상정하고 이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어떤 희망, 이런 작은 희망을 좀 안고 가실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도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제 바람이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세팅 잠깐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